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 배울 거는 시언어예요. 시언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는데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아주 고급 단계까지 배울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잘할 수 있게 아주 고급 단계까지 배울 건데, 맨 처음에 시언어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컴퓨터 조립해 보신 분 있나요? 저는 컴퓨터 조립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예전에 컴퓨터 조립을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돈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완제품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조립하지? 되게 궁금증이 많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컴퓨터 저희가 사면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맨 처음에 머리가 되는 CPU가 있어요.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거, 또는 데이터를 잠깐 동안 저장하는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 이 메모리가 있는 이유는 CPU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SSD나 하드의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예를 들어서 CPU에서 1초에 10억 개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드디스크에서 읽을 수 있는 속도는 1초에 100개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아무리 1억 개를 처리할 수 있어도 1초에 100개씩 읽을 수 있으면 내가 처리하는 속도가 이 느린 거에 맞춰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거를 느린 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1초에 1만 개씩 읽을 수 있는 좀 더 빠른 저장 장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먼저 여러 개 읽어놓고, 그리고 이 읽은 거를 CPU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느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갈 이거를 꽂을 메인보드가 필요해요. 메인보드. 그리고 얘네들한테 전원을 공급해줄 파워만 있으면 돼요. 파워.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5개만 있으면은 일단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GPU 같은 거 있으면 좋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5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이렇게 5개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5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 속도는 가장 느린 거에 맞춰지게 돼요.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맞춘다면 CPU만 좋은 거, CPU가 i9이 제일 좋고 i7, i3 등등등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는데 여기가 좋고 이게 나쁨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만 좋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컴퓨터 전체의 성능을 좋게 맞추려면은 가장 안 좋은 거의 성능을 높게 맞추면은 그게 조금 더 빠른 성능을 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컴퓨터를 켤 때는 1분이 부팅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하드를 썼을 때가 컴퓨터를 켤 때 1분씩 걸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SSD로 교체했어요. 그러면은 이 1분에 있던 부팅 시간이 10초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속도가 한 6배에서 10배 정도 빨라지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 좋았던 보조 기억 장치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컴퓨터를 맞출 때는 가장 안 좋은 거에 성능을 맞춰라.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 저희는 이제 컴퓨터 공학에 입문을 했죠. 컴퓨터 공학에 입문을 했는데, 입문을 해가지고 가장 저희가 하는 건 뭘까요? 저희는 지금까지 컴퓨터를 했던 거는 항상 실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영화 실행하고, 또는 게임하고, 문서 작성하고 등등등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컴퓨터 공학도로서 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여기 보조 기억 장치, 이 SSD를 쓰다가 저희는 이 메모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메모리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제 알아갈 거예요. 왜 메모리를 활용한다는 거지? 메모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냐면은 영화 많이 필요하면 외장하드 사고, 1TB짜리 외장하드 사고, USB 사가지고 USB 가지고 다니고, 이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조 기억 장치, 그냥 기억을 하기 위한 USB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저희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이제 뭐냐면은 이 메모리를 활용한다. 메모리가 뭐길래? 메모리는 뭐냐면은 보통 램이라고 불러요. 램. 왜 램이냐? 램의 이유는 뭐냐면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예요. 뭐냐면은 내가 무작위하게 접근할 수 있어. 메모리를. 여기까지 된다요? 내가 무작위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메모리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작위하게 접근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메모리는 사실 굉장히 큰 칸이 많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의 칸은 1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했어. 또는 이 공간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놨어요. 근데 내가 얘를 읽는 속도, 그러니까 여기에 접근하는 속도랑 여기에 접근하는 속도랑 똑같다 해가지고 랜덤하게 접근하는 메모리, 랜덤하게 접근할 때 똑같은 속도로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에다 해가지고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에다 명령을 내리고 싶어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고 싶냐면은 내가 여기 접근해라, 또는 여기 접근해라, 명령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명령 내릴까? 이 컴퓨터한테 이 위치를 어떻게 말해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택배를 보내고 싶어. 택배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저희가 만약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거예요.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결제하기 전에 배송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배송지는 뭐죠? 주소예요. 주소.
나의 위치를 알아야지만 내가 정확한 곳에 무언가를 전달하거나 정확한 곳에 무언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린 얘한테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뭐 얘는 0번째야. 또는 얘는 첫 번째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야. 뭐 얘는 100번째야. 뭐 이런 식으로 주소지마다 내가 번호를 매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소값이라고 해요. 주소값. 아시겠나요? 이걸 주소값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주소값을 어떻게 저장할까요? 내가 보면은 컴퓨터는 내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들어왔죠? 010을 사용한다. 010을 사용하는데 즉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한 칸에 0과 1 그러니까 내가 전압을 넣고 빼고 두 가지의 값밖에 저장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두 가지의 값밖에 저장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까? 내가 예를 들어 메모리에 주소를 저장하고 싶어요. 주소. 이때 저희가 이걸 32개를 쓰는 거예요. 곱하기 32개. 예를 들어 32개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 칸이 32개 있죠. 내가 이쪽에 0, 1 저장할 수 있어요. 또 여기서 0, 1 저장할 수 있죠. 0, 1 저장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한 개 있으면은 0, 1 두 개밖에 저장 못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두 칸 있어요. 그럼 0, 1 곱하기 0, 1 총 몇 개를 저장할 수 있죠? 0, 0, 0, 1, 1, 0, 1, 1 이렇게 해서 4개 저장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8개 있어. 그러면은 0, 0, 0, 0 그리고 똑같이 하고 1111 해가지고 또 8개를 저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곱하기 2의 32승계만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나요? 이 2의 23승계는 뭘 의미하냐? 제가 아까 메모리 뭐라고 했죠? 메모리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고 이 한 칸에는 1바이트만큼 저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1바이트가 의미하는 거 뭐냐면은 8비트예요. 8비트. 8비트가 의미하는 거는 2의 8승계만큼 저장할 수 있다. 그죠? 2의 8승계만큼 저장할 수 있는데 이 주소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몇 개까지 매핑할 수 있냐면은 저희가 2의 32승계만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1바이트가 2의 32승계만큼 가능한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만큼 큰 값을 의미할까? 보면은 1기가, 1메가, 1kB 이렇게 되죠. 내가 1kB에서 1MB를 가려면은 2의 10승만큼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만큼 가려면 2의 10승만큼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뭐 1바이트에서 1kB만큼 가려면 2의 10승만큼 필요해요. 이건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은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이거 봅시다. 와우. 이렇게 하면은 1바이트가 1kB가 되죠. 그죠? 1kB 곱하기 2의 10승은 1MB가 돼요. 그리고 1MB 곱하기 2의 10승은 1GB가 되죠. 그리고 이쪽에 뭐로 곱하죠? 4를 곱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즉 4GB까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주소를 저장할 때 32비트를 써요. 그러면은 내가 메모리가 아무리 많아도 내 메모리가 예를 들어 4기가, 8기가, 뭐 16기가, 뭐 32기가예요. 근데 내가 이쪽 주소를 내가 이쪽 접근해라 할 수 있는 주소를 매핑할 수 있는 거는 4GB까지밖에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아무리 8기가를 쓰거나 16기가를 써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은 4GB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32비트를 사용하는 운영체제를 뭐라고 하냐면은 32비트 운영체제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4GB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32비트 운영체제를 쓰면은 4GB밖에 못 쓴다. 나머지는 다 버린 용량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혹시 못 들어보셨다면 지금 다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뭘 쓰냐? 64비트 운영체제를 쓰는 거예요. 64비트 운영체제는 몇 개를 저장할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서 곱하기 2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보면은 32비트 운영체제에서 64비트 운영체제가 되면은 32비트를 더 쓰는 거죠. 그래서 4GB 곱하기 2의 32승만큼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용량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요즘은 64비트 운영체제를 쓴다. 근데 사실은 조금만 깊게 들어가자면은 64비트 운영체제를 쓰지만 저희가 실제로 구현은 48비트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64비트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선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냥 뭐 48비트를 쓰는구나. 근데 64비트라고 부르는구나. 확장성 있게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